안녕하십니까, 정대리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 7시 17분이고요 요즘에 계속 저녁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걸 찍어야 될 게 있었는데 계속 못 찍고 있어가지고요,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른쪽 밑에 조그만하게 띄워놓고 요 지금 PPT 화면을 왼쪽에 띄워놓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8월 19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한국감정원에서 2019년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라고 해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대출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라는 것은 작년에 처음에 나왔던 거예요. 작년에 나왔을 때 저랑 동호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놨었는데 약간의 장단점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을 저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정리만 해놓고 있었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바뀐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사업 개요, 사업 절차, 달라진 제도, 임차인 자격 증명, 사업 신청 구비 서류, Q&A로 되어 있고요. 먼저 사업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 사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에게 저리의 기금 융자를 지원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포함 고령자의 8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집주인의 기존 대출이 4%였다면 그거를 이제 연 1.5%로 낮게 해서 대출을 해주고, 이렇게 낮게 대출을 해주는 만큼 그 집주인은 주변 시세의 85% 정도의 임대료로 무주택 청년 고령자에게 임대를 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한국감정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은행이랑 이제 제휴를 맺고 이자를 거의 4%에서 1.5%로 싸게 해주는 거면 엄청 싸죠. 반보다 더 싸잖아요. 그렇게 싸게 해주는 만큼 니네가 임대료를 조금 받아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싸게 임대를 해라, 그런 사업인 거죠. 어떻게 보면 취지가 엄청 좋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지금 비가 조금씩 내려서 이걸 계속 촬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업 조건이에요. 대상주택은 다가구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준공 후 20년 이내의 주택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택 규모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 가격은 2억 원 이하, 다가구는 제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는 거는 일반 서민들이 사는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85제곱미터면 실평수 24평 이상이기 때문에 아파트로 치면 한 34평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하기엔 좀 어렵겠죠. 신청인의 자격인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물건 등록을 하면 기본적으로 8년간 임대를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임대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세의 85% 이하로 하셔야 되는 거고, 인상률 연 5%로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85%로 맞춰놓고 1년에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전세로 세팅할 경우 예를 들면 전세가가 1억인데 거기에 85%면 8,500으로 세팅을 하라는 거죠. 전세일 경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일반 월세 세팅을 할 경우에는 월 몇만 원만 깎으면 85% 시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세팅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 용도입니다. 용도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대보증금 반환, 주택 개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이랑 좀 틀려진 부분이 있어요. 자세한 건 다시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작년에는 투자자들이 집을 매입하면서 바로 지금 요 한국감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자 대출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지금 융자 용도를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자세한 건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근데 지금 비가 좀 내리고 있어가지고 자리를 잠깐 옮기겠습니다. 기금 융자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금리는 1.5%로 변동금리입니다. 그리고 만기 일시 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 분할 중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그렇게 하면 수익률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조건 만기 일시 상환 8년 동안 이자만 내는 방식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한도는 가구당, 수도권은 1억, 광역시는 8천만 원, 기타 지방은 6천만 원까지 대출 한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그 정도 된다는 거고, 금액은 LTV 70%, 소액 임차보증금 공제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시세가 1억인데 거기 LTV 70% 하면 7천만 원이잖아요. 7천만 원에서 방 빼기를 한다는 거죠. 지방 같은 경우는 시세가 1억인 아파트가 있으면 1억인 아파트의 70%면 7천만 원이에요. 거기서 방 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1,700만 원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5,300만 원이 되겠죠. 1억인 시세의 아파트를 최대 5,3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은 다 무주택이에요. 이것도 작년이랑 좀 바뀐 부분이고요. 1순위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포함, 고령자, 그 다음에 추가로 소득 요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무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혜택을 준다는 게 아니라 올해에는 소득 요건도 충족을 해야지 여기 1순위로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2순위도 작년에는 일반인이었는데 올해는 무주택 일반인으로 바뀐 걸 볼 수 있겠어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추천합니다. 대출 이자를 줄이고 싶은 경우, 시중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이자 부담 다운, 공실 없이 안정적인 임대 사업을 하고 싶은 경우 시세의 85% 이하 임대 공급으로 공실 리스크 다운, 대학가 원룸, 공실률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임대에 추천.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이자를 낮게 해주고 시세보다 싸게 임대를 놓음으로써 공실이 좀 있던 데를 커버해주고 집값 안정도 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다음 페이지는 사업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처음에 사업 신청하고, 사업 신청을 하면 거기서 시세 조사를 할 겁니다. 시세 조사를 한 다음에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 가지고 은행에 가서 융자 신청을 하는 거죠. 도시기금에서 기금 융자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한방이라는 사이트에 임차인 모집을 하고, 거기서 이제 임차인은 받았다면 그 임차인에 대한 검증에 대한 절차를 갖겠죠. 아까 1순위, 2순위에 해당되는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 관리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신청은 집주인이 한국감정원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자세한 내용을 이 PPT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저기 콜센터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받고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한국감정원에서는 임대 시세 조사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감정평가사가 있겠죠. 그러면 수수료 저희가 일반적으로 55만 원을 납부하면 그 한국감정원에서 어떤 외부 위탁기관을 통해서 시세 조사를 한 다음에 접수증을 이제 집주인한테 주게 되는 거죠. 다음은 사업자 등록인데요. 이제 그런 시세 조사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그 대출이 나올 것 같으면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옛날에는 직접 가야 됐지만 지금은 렌트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요 PPT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융자 신청이죠. 사업자 등록을 냈다면 이제 우리은행에 가가지고 융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융자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융자 한도에 대해서 아까 제가 계산했던 거 이거 아까 앞에 제가 조금 잘못 설명드렸네요. 1억에서 반공제 1,700 빼고 거기서 LTV 70%를 했을 때 그 금액이 지역별 한도죠. 아까 지방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이었죠. 6천만 원보다 낮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최대 6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LTV 70%로 아까 앞에 있는 계산식대로 했을 때 그 금액이 낮은 만큼 이제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 부분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기에 그대로 돈을 넣어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방빼기가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 과밀 억제권역, 광역시 같은 경우는 방빼기가 너무 세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대출이 많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지방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 이천이나 그런 데 있죠. 지방이지만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그런 데 위주로 하셔야지 이 사업을 하기에 좀 적당하다, 대출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융자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은행에서 서류 검토하고 이제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지금 임차인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집주인이 부동산 포털 한방에 매물 정보 등록을 합니다. 보통 한방이라는 거는 직방, 다방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부동산 중개사 사장님들이 쓰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네요. 중개사한테 의뢰해서 30일 이상 1순위 공고, 근데 그 기간이 지나면 2순위한테도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의사항은 밑에 나와 있죠.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3번을 보시면 LH 등에서 기금을 지원받은 전세입자는 임차인 대상에서 제외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 집주인의 LH를 통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혜택을 본 거죠. 근데 그 임차인도 LH에서 이런 지원을 받고 하면 이중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빼겠다, 너네 이중으로는 하지 마라, 우리가 이중까지는 안 해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차인 검증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거기 한방에 사이트에 올려서 임차인을 받게 되면 그 임차인이 1순위, 2순위에 해당되는지 자격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서류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을 하면 거기서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사업관리인데 이건 한국감정원에서 얘네들이 제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그 조건으로 얘네들이 그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뭐 처음에는 시정 및 권고하고, 그 다음에 기한 이익 상실, 기금 융자 회수로 뭐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죠. 다음은 19년 달라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주택 그 PPT를 보시면 기존에는 기존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은 그대로 가되 추가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주택은 제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집을 사잖아요. 집을 사고 나서 대출을 먼저 실행을 하라는 거죠. 다른 데서 대출을 먼저 실행을 하고, 신규 주택들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이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규 주택을 좀 막겠다는 거고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는 제외. 이것도 뭐 너무 비싼 그런 것, 아파트 같은 것들은 제외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 임차인 거주 시 자녀 임대기간 6개월 이하 주택, 뭐 이건 그대로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기금 융자예요. 기존 조건 그대로 똑같이 가고요. 이제 아래 용도로만 기금 융자 제한이라고 돼 있죠.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대보증금 반환, 주택 개량. 이게 그래도 우리 투자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 주택담보대출 상환.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위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주택담보대출 상환할 경우에는 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데서 먼저 대출을 받은 다음에 3개월 뒤에 이 대출로 갈아타면 이 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번거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 정도로 번거롭게 해놓으면 투자자들이 귀찮아서 접근을 잘 안 하겠지, 아예 못하게는 만든 건 아니고 귀찮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할 사람들은 다 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임대료는 시세 기존의 90%에서 85%로 인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90%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85%로 내려도 신청할 애들은 다 한다. 그래서 85% 내린 거고, 임대 기간은 그냥 8년 또는 12년을 고를 수 있었는데 8년 이상으로 되어 있죠. 단 이제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8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8년에서 1년인가 2년씩 이제 연장을 하게 되면 원금의 10%를 갚는 조건으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8년 지난 다음에 팔면 되겠죠. 그냥 굳이 뭐 8년 지난 다음에도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8년 뒤에 아파트 값이 올라서 8년은 생각으로 이 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8년 뒤까지는 미리 뭐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요건입니다. 기존에 1순위, 2순위가 저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오른쪽에 변경이 어떻게 됐냐면, 월 평균 소득 120% 이내, 그러니까 무주택이어도 소득이 많으면 안 해주겠다. 그 다음에 2순위는 일반인이었는데 2순위가 무주택 일반인으로 바뀌었죠. 이게 뭐냐면, 기존에 사업을 해보니까 한방 사이트에 30일 동안 공고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게 시간 때우기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30일이 지난 다음에 대부분 다 일반인들로 세입자를 맞추더라. 그렇기 때문에 아예 2순위 조금 받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주택 일반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 웬만하면 받지 마라, 좀 어려운 애들한테 해줘라. 그렇게 이제 좀 임차인 받는 요건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전용 30제곱 이하 입주 청년, 무주택 조회 제외하고 1순위 인정, 무주택 소득 조회 후 1순위 인정.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부분이 좀 추가된 거고, 융자 한도는 기존과 똑같죠. 그리고 임차인 모집 방법 똑같고, 뭐 밑에 거는 저희한테 해당 안 되고, 임차인 자격 조회 똑같죠. 뭐 1순위 국토교통부에서 했었고 2순위 한국감정원에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LH에서 서류 검토를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자격 검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PPT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임차인 자격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 서류 이거는 임차인들이 알아서 준비해야 될 서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자격 입증 서류, 표준 임대차 계약서 써야 되고, 소득이 이만큼 되고, 내가 지금 현재 무주택이고, 우리 세대 원 안에는 나 말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무주택이다, 이런 걸로 증명하라는 거죠. 이건 그냥 PPT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자격 입증 서류 제출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LH로 바뀌었다. 매입 임대 사업 일부에 전화하셔가지고 그쪽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 신청 구비 서류입니다. 사업 신청은 한국감정원에다가 하는 건데, 이 양식들은
한국감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막 이 서류는 어디 가서 이건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블로그에 한번 쳐보면 미리 이런 걸 진행하신 분들이 다 올려놨거든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모르면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사업 신청을 했으면 이제 기금 융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은행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죠.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체크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고요. 다음은 Q&A입니다. 사업 신청 전에 기금 융자 가능 금액을 알 수 있나요? 융자 상담을 우리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알아봐라 이거고요. 근데 보통 알 수 있죠. 저희가 일반 대출 받을 때도 똑같아요. 미리 시세 조사를 해달라고 하면 이분들이 해주거든요. 대략적인 시세. 대부분 이제 아파트 이제 빌라를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 대부분 아파트 할 거거든요. 아파트는 KB 시세가 정해져 있으니까 대부분 그냥 조금만 하신다면 얼마 정도 대출이 나올지는 대략 알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 자율로 해도 되나요?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협조를 받아 인터넷 사이트 한방 30일 이상 매물 등록 후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차인을 우선적으로 모집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통해서 해도 되고 직접 해도 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일 이상 공고 기간 내에 1순위 자격을 갖춘 대상자의 청약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1순위와 동일한 시세 85% 이하의 임대료로 2주택 무주택자 일반인 모집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제가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PPT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이 1순위 자격을 갖춘 경우 무조건 매몰 등록을 해야 되냐. 그냥 매몰 등록하지 말고 어차피 그 사람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그냥 해라. 매몰 왜 그 불필요한 절차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 대출이 없는 경우에도 신규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에는 가능했는데 올해는 안 된다. 신규 대출은 불가하며 기존 부동산 대출, 담보대출 상환, 임대보증금 반환, 주택 개량 용도의 대출은 제한된다. 아까 얘기했죠. 기존 대출 받아놓고 3개월 뒤에 갈아타면 된다고. 귀찮은 일이지만 이게 4% 받던 거를 1.5% 그러니까 보통 지금 받으면 3% 후반, 중후반 정도의 대출 받거든요. 근데 그거를 1.5%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출 한도는 좀 줄어들겠지만 이거를 통해서 또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그냥 그대로 읽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한이 있냐? 아니다. 이거는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 조건에 해당되면 100채든 1000채든 다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정해져 있어요. 본인의 소득과 어떤 신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제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건 10억이에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은행에서 안 해줍니다. 무제한적으로 해줄 것 같죠? 아니에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대출로 이제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필요 없이 이거는 요 한도에 이런 조건에 해당되면 국가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이 사업 취지에 맞는다면 너가 10채든 100채든 1000채든 다 해주겠다. 그럼 결국에 뭐냐면 주택이 많으신 분들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사업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괜찮죠? 어떻게든 대출이 나오고 대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잘 파야겠죠. 일단 그거는 그 정도로 설명하고요. 만기 시 대출 연장은 가능하나요? 만기 일시 상환의 경우에 하나면 그러니까 만기 일시 상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만 내는 거에 하나면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2년 단위로 8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2년 연장해서 10년 되고 뭐 12년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때마다 10%씩 상환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딱 두 가지예요. 8년 뒤에 10%씩 내는 거 돈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돈 많이 벌었을 거니까. 그렇게 10%씩 상환을 하셔도 되고 그냥 8년 뒤에 팔고 다른 아파트를 다시 사면서 8년짜리로 다시 가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뭐 주택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이 대출을 유지할 수 있냐. 이 똑같은 조건에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넘기면 가능하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냐? 상환 금액의 6%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교체되면 자격 검증을 다시 해라. 그 다음에 시세 조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인터넷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몇 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차등돼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보통 10호 이하 10개까지 하진 않겠죠. 부가세 별도에서 한 55만 원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감정원의 시세가 실제 거래 시세보다 낮게 조사되지 않는지, 임대료 시세는 대상 주택과 유사한 주택의 거래 사례 등을 조사하고 또한 대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시세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거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지들 마음이에요. 지들 마음. 여러 군데를 좀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KB 시세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만약에 빌라를 하신다면 지들 맘입니다. 지들 맘. 잘 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때마다 55만 원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시세가 제가 볼 때는 좀 낮게 조사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임대사업자 등록은 4년, 8년 중에 어느 기간으로 하는지, 앞에 아까 말씀드렸죠. 8년으로 해야 된다. 무주택 소득 기준은 세대주 기준인지, 전원이 무주택이면서 소득 기준 충족돼야 된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이미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현재 공실인 경우 신청 가능한지, 대출 취급일 전 3개월 이내에 반환된 경우 증비서류 구비 후 신청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지역별 한도 금액까지 가능하지. 당연한 얘기죠. 이걸 왜 물어보지? 이미 앞에 얘기해 줬죠. 그 금액까지 된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볼 수 있냐? 여기서 봐라. 홈택스나 뭐 여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에 들어가면 된다.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은행에서 시세조사 맡겨서 거기 70%를 공시가격으로 한다.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는 시세가 더 낮게 나오겠죠. 18년 기금융자 지원받은 임대사업자는 기존 조건으로 임대하는지, 18년 기준 임차인 자격 임대료 조건으로 적용되면 임차인 자격 검증은 LH의 입증서류 제출을 확인하시면 된다. 뒤에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수증 수령 시까지 소요 기간은, 그러니까 서류를 접수한 다음에 한 20일 정도 걸린다. 한 달 이내 미리 여유 있게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뭐 그렇게 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매물 등록 화면에서 융자용 구분, 요거 보고 한 방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던가, 부동산 사무실 가셔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왜 하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좀 설명하자면 길어요. 이 대출을 사용하면, 예를 들면 아까 1억짜리 집이 대출이 최대 6천만 원까지밖에 못 받잖아요. 내 돈이 4천만 원이 박혀야 돼. 근데 4천만 원을 받고 아파트를 매입하면 너무 아깝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보증보험을 듣는 거예요. 전세 보증보험을 들고 후순위로 전세를 받는 겁니다. 반전세. 예를 들면 뭐 3천에 30, 3천에 20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보증보험료를 내가 1년에 얼마 내고 임차인을 모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집이 쉽지는 않겠죠. 왜냐면 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보험을 들어주기 때문에 잘만 설득시켜서 세팅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럼 6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1.5%면 1년에 얼마 되겠습니까? 진짜 얼마 안 되겠죠. 1%가 60만 원이니까 90만 원이죠. 9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7만 원 되죠. 그럼 얼마예요? 3천에 20을 세팅해도 수익이 남고 3천에 뭐 25 세팅해도 수익이 남아요. 왜? 이자 7, 8만 원밖에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8년 동안 그렇게 월세 세팅으로 하면서 쭉 개수를 늘려서 가지고 있다가 8년 뒤에 아파트 값이 오르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때 팔라는 거죠. 투자자들은 보통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일단 투자금이 좀 적게 들어가게 되고 역전세를 좀 피할 수는 있습니다. 전세값이 좀 떨어져도 어차피 저는 반전세로 났기 때문에 월세 개념이죠. 뭐 제가 막 돌려줘야 되는 돈이 막 갑자기 엄청 많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월세를 조금 내리던가 보증금을 조금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세에 대해서도 약간 유리하다. 대출이 좀 쉽게 되고 금리가 매우 저렴하겠죠. 아까 1.5%로 되는 거고, 그리고 원리금 상환이 아니잖아요. 8년 동안 이자만 내기 때문에 엄청 좋은 거죠. 기존 저희가 일반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길어야 1년에서 3년까지 이자만 내는 건데, 지금 요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사업의 대출을 받으면 8년 동안은 이자만 내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8년 뒤에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타면 된다. 8년 뒤에 오를 아파트를 사야겠죠. 그냥 뭐 수익이 나온다고 그냥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8년 뒤에 오를 아파트를 보고 사면 되겠죠. 이상한 데만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점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내야 되는데 뭐 이거 뭐 별거 아니죠. 어차피 뭐 월세 받는 걸로 퉁 쳐지니까 퉁이 아니죠. 오히려 남죠. 또 단점이 뭐냐면 앞에 선대출이 있기 때문에 전세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앞에 선대출이 있는데 후순위로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후순위지만 예를 들면 일반 전세가 8천인데 내가 3천에 뭐 20, 30 이렇게 나버리면 들어올 수는 있어요. 최우선 면제금이 1,700만 원이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 그 이상으로 안 들어오려고 하겠지만, 집주인이 내가 보증보험을 들어서 1년에 그 비용을 다 내주겠다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나는 수익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 본인 하기 나름이고, 정말 그 괜찮은 부동산 사장님과 사업 파트너가 돼가지고 이 사장님이 잘 맞춰줘야 되는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우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단점은 뭐냐면 시세의 85% 한도 내에서 전월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후 20년 이내만 가능하다. 너무 오래된 아파트는 불가능하다. 지금 시점으로면 2000년식 이전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이 대출을 받으려면 2000년식 이후 거를 보셔야 되는 거죠. 2000년식 이후 걸 보셔야지 괜히 막 이 아파트 뭐 다 알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막 20년 이내가 아니야. 그러면 시간 버리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20년 이내의 아파트 위주로 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요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7시 53분인데요. 원래는 이 영상을 집에서 PPT 켜놓고 컴퓨터를 이렇게 보면서 하면 더 편한데 계속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어제도 저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여기 저희 회사 근처에 계셔가지고 그분이 약간 컨설팅 의뢰를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동호 씨랑 어제 만나고 왔어요.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계속 또 자주 보기로 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2019년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요거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원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알아보고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처럼 국가에서 1.5%로 대출을 요구는 해주는 거고요. 2.5% 정도로 해주는 게 또 있어요. 그거는 준공공 임대사업자 대출이라고 많은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그 대출로 막 10채, 100채, 500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대출을 잘만 활용하면 정말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저희도 돈만 많으면 준공공 임대사업자 대출이랑 요걸 통해서 이거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잘 찾아서 아파트 개수를 계속 늘려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걸 지금 왜 안 하냐면 일단 저희가 가진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있는 돈으로 최대한 빨리 눈덩이를 굴리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수익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해서 어느 정도의 월마다 나오는 돈을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춰 놓은 다음에 그 돈으로 2천만 원씩 해서 아파트 하나씩 매입을 하는 거죠. 이걸로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십시오. 저도 예전에 유료 강의 동호 씨랑 1인당 30만 원씩 내고 안산인가 가서 좀 이상한 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분 강의 듣고 왔습니다. 그분이 100채가 넘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이 충분히 되고 그분 강의 듣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저희가 모를 뿐이지. 근데 이 사업이 언제 빛을 발하냐면 8년 뒤에요. 8년 뒤. 지금은 한 채 계속 늘려나가는 거예요. 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계속 늘려나가면서 월세는 월세대로 받고 월세대로 받으면서 8년 뒤에 이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올라가져 있겠죠. 그럼 그거를 처분해. 그럼 저한테 자산이 얼마만큼 생기겠습니까? 그 돈으로 다시 매입을 하고 이걸 계속 불려나가기를 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충분히 말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고 이거랑 기금 대출에 대해서는 유료 강의도 듣고 나름 분석도 많이 했고 투자할 만한 아파트를 다 찾고 했었는데 수익률이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높지 않고 지금 당장은 시세 차익보다는 8년 뒤를 내다보기보다는 있는 돈으로 빨리빨리 굴려가지고 월마다 현금 흐름을 더 높게 만드는 거를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안 하는 거지. 조금 시간이 지나고 저희가 대출이 모든 게 꽉 차게 되면 결국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옥상에서 이걸 보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인터넷을 한번 더 찾아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제가 아는 선에서 답을 드리고 모르면 전화해서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